독일이 아무리 우승 후보라고 하더라도 덴마크도 충분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번 승부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덴마크 잉글랜드 할 때 보면 덴마크 조직력이 되게 짜임새 있었거든요. 근데 독일은 역시 자신만의 방법으로 덴마크의 수비진을 뚫어냈습니다.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빌드업 형태는 지난 경기랑 되게 비슷했습니다. 크로스가 3백의 왼쪽으로 오면서 양풀백이 넓게 벌렸습니다. 약간의 디테일 차이가 있다면 왼풀백이 미텔슈타트가 아닌 라움으로 바뀌면서 라움이 조금 더 공격적, 키미가 조금 더 수비적으로 플레이했죠. 덴마크는 5-2-3 형태로 플레이를 했는데요. 덴마크도 엄청 낮은 라인을 구성하는 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들블럭 형태의 수비, 그러니까 가운데 쪽에 몰려있는 수비를 주로 구사를 했고요. 그럴 때 골키퍼와 수비 사이에 뒷공간이 나게 되는데 이 공간을 하베르츠가 기가 막히게 공략했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입니다. 하베르츠가 수비보다 약간 앞에 서 있다가 리디거와 눈이 맞고 뒷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리디거가 좋은 패스를 넣어주고요. 하베르츠는 반페르시를 연상시키는 발리슛을 해보지만 슈마이켈이 좋은 세이브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센터백이 전방적으로 킥을 넣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덴마크 수비진은 이런 뒷공간 공략에 많이 당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의 공격 장면은 특히 하베르츠와 센터백으로부터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도 하베르츠가 띄워주고 리디거가 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하베르츠가 이 공을 잘 지켜내서 뒤쪽으로 내줍니다. 그때 덴마크 수비진들은 저절로 박스 근처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죠. 하베르츠의 움직임 그리고 리디거의 정확한 킥 하나로 덴마크 수비 10명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게다가 짧은 패스로 여기까지 오려면 되게 힘든 일인데 더 편하고 빠르게 파이널 서드까지 진입하는 독일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구조로 결국엔 득점까지 만들어냈던 독일입니다. 후방에서 공을 돌리면서 덴마크를 높은 라인까지 끌어들이고 그 순간 무시알라가 뒷공간을 공략하기 위해 뜁니다. 이때 센터백 슐로터백이 미친 왼발 공간 패스를 넣어주죠. 여기서 만약에 슐로터백이 아닌 요나단 타였다면 이런 궤적의 롱킥은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왼쪽에서 왼발 센터백이 가지는 킥의 각도에 대한 장점을 제대로 보여주는 슐로터백입니다. 그런데 이 킥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무시알라가 별도의 터치 없이 슈팅 장면까지 가져갈 수 있었고 반대쪽을 침착하게 노리는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무시알라입니다. 리디거, 슐로터백 할 거 없이 양 센터백들이 좋은 퀄리티의 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덴마크는 일단 5백으로 선수비를 하고 호일룬의 스피드를 이용한 역습을 전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호일룬이 역습 상황에서 자신이 공을 잡은 곳부터 독일 골대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역습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또 덴마크가 잉글랜드와 플레이할 때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공을 소유하는 시간 자체를 독일이 별로 안 줬다는 겁니다. 잉글랜드랑 할 땐 덴마크가 잉글랜드 미드필더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서 공을 주고받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독일은 애초에 독일이 공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았죠. 그리고 독일과 잉글랜드의 역습 속도 자체도 달랐습니다. 독일은 역습 구조, 역습 전환 속도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반면에 잉글랜드는 역습에서도 속도가 안 났기 때문에 덴마크가 공격할 때 리스크의 크기가 달랐던 거죠. 그러면서 독일은 더 주도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 독일과 잉글랜드의 역습 리스크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덴마크가 공을 가지고 높은 지역에서 공을 뺏기고 그 순간 바로 하베르츠 쪽으로 패스가 나갑니다. 하베르츠가 일반 공격수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연계 플레이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여기서 하베르츠는 공을 굳이 잡지 않고 내주고 또 자신은 뜁니다. 공을 소유하길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여기서 공 잡고 돌고 하면서 시간이 지체됐을 텐데 자기가 오프 더 볼 공이 없을 때 움직이는 게 더 빠르다는 걸 확실히 안 하베르츠죠. 그리고 라움의 패스가 조금 짧았는데 하베르츠가 이거를 뒷발로 끌어당기면서 앞쪽에다가 전진 터치를 해놓습니다. 이제 이럴 때 개인 능력을 쓰는 겁니다. 이런 뒷발로 끌어당기는 터치는 순전히 개인 능력인데 이렇게 필요한 상황에서는 개인 능력을 보여주는 하베르츠입니다. 그리고 그 터치를 바탕으로 속도를 확 내서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막고요. 공을 툭 찍어 차지만 아쉽게 옆으로 빗나갑니다. 오늘 하베르츠가 페널티킥 득점이 있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역습이라든지 상대의 내려앉은 수비를 깰 때라든지 이 하베르츠의 움직임이라는 장점이 정말 여러가지 이득을 가져와 줬습니다. 또 오늘 독일 수비진에는 크게 두 자리의 변화가 있었죠. 원래는 왼풀백이 미텔슈타트였다가 오늘은 라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센터백도 요나탄 타였다가 플로터백이 출전했죠. 일단 왼풀백 라움이 조금 공격적으로 좋은 재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키미는 덜 올라가면서 수비 밸런스 지켜주고 라움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실제로 라움의 크로스가 상대 손에 맞고 페널티킥이 되어
첫 득점에 큰 기여를 했죠. 또 왼쪽 센터백 슐로터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알라에게 주는 한 방의 롱패스로 어시스트까지 성공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갑자기 크리스탄테, 파지올리를 쓰면서 16강전을 망쳤고 독일은 슐로터백, 라움을 쓰면서 16강전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이런 거 보면 감독의 선수 보는 눈 혹은 이 선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독일은 덴마크라는 쉽지 않은 상대를 아주 무난히 이기면서 자신들이 우승 후보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체 선수들까지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면서 두꺼운 뎁스도 보여준 독일이었습니다. 우승을 향해 순조롭게 달려가고 있는 독일. 과연 자신들의 땅에서 유로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